오촌TV 1093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37회 제3부 서울수복과 대통령의 북진 통일 행보 가운데 소설가 친구 구하러 가겠다는 시인 비서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소설가 친구 구하러 가겠다는 시인 비서. 10월 20일 어젯밤 대통령은 올리버 박사에게 보내는 개인 메모를 나에게 타이핑하도록 했다. 친애하는 올리버 박사, 스테거스 씨가 현재 밝히고 있는 이야기는 그가 한국에서 한 이야기들에 관해서 그 사람과 조용히 만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비서들로부터 들었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한민국 측에 사무실을 무료로 빌려주었으며 이 박사가 워싱턴에 묵고 있던 옛날에도 그렇게 했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문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는 또한 나를 재정적으로 도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개인적인 필요로 외국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결코 존 스테거스는 누구든 단 한 푼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나의 신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스테거스는 단 한 번도 나의 수익금을 취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오래 친구인 스테거스 씨는 그런 허튼 소리를 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어딘가 석연찮은 점이 느껴졌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군 장비 구매에 있어 경제협조처 대충자금의 5% 정도는 자체 재량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통령을 비난하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그 돈으로 일본 대신 우리가 직접 탄약과 무기 같은 것을 만들어 쓸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한국인 그룹이라는 단체가 막대한 돈을 뿌리며 국제연합 대표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북한까지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설득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즉 내란과 유혈극과 장기간의 끈질긴 투쟁을 초래할 것이므로 가두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면서 열심히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장 대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대통령은 한국 대사가 유엔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는 것을 호되게 우리의 뺨을 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는 너무 바쁘다고만 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 모양이라고 대통령이 한탄했다. 아무튼 우리는 올리버 박사에게 유능한 신문기자 한 사람을 보내주도록 부탁했다. 특히 한국 아내와 결혼한 사람이면 더욱 좋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몇 주일 전에 장 대사에게 경제 전문가 한 사람을 부탁했었다. 김세선 씨가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그는 적임자가 아니다. 대통령은 경제협조체와 유엔이 하고 있는 구제사업을 점검할 우리 측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아무튼 영어로 타자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내 어깨를 짓누른다. 나는 외국에 있는 교포친지들에게 담요와 구호물자를 경무대로 직접 빨리 보내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경무대 비서들과 경호관들도 전쟁으로 피해를 본 전재민들인데 폭격받고 불탄 집터 위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모양이었다. 이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한동안 고생이 되겠지만 살고 있는 동네의 동해나 직십자 사이에 각자 신청해서 차례를 기다려 구호품을 배고받도록 지시했다. 경무대 직원이라고 해서 남보다 먼저 특전을 누린다면 다른 관청 직원들도 모두
같은 특전을 원할 것이다. 병든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직원에겐 대통령이 자신이 덮는 담요를 내주도록 나에게 지시했다. 서울시장 이기붕 씨 부인도 집이 헐어 빠진 쓰레기통처럼 지저분하게 파괴되어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겠다고 했다. 겨우 담요 한 장이 있어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두 애들을 데리고 네 식구가 함께 덮고 자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것이었다. 그 집의 귀여운 딸이 작년에 병사하여 아들만 둘이다. 중앙청에 있던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원 담당 비서는 일했던 나이 많은 유창용 비서가 나쁘고 소식이 끊겨졌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무척 침통해했다. 유 비서는 일제의 압정에 시달리던 암흑기에 YMCA 지도자 이상재 선생과 어깨를 견주어 민족을 위해 공헌했던 조선교육협회의 지도자 유진태 씨의 아드님으로 이선식 비서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채용했던 유일한 세교 집안 자손들이었다. 대통령은 이 비서들을 보면 옛 어른들을 뵙는 것 같다며 퍽 든든해 했었는데 두 사람 다 이번 전쟁에 희생된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 경무대의 시인 김감석 비서가 대통령에게 전쟁 전에 월북했던 그의 문인 친구 이태준을 구하러 평양을 다녀오겠다고 허락을 받으러 왔다. 그러지 않아도 경무대의 일손이 달리고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친구를 구하러 가겠다는 김 비서의 배짱이 부럽다. 나는 타이퍼치기가 지겨웠지만 대통령이 불러주는 대로 워싱턴의 장 대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타이핑했다. 이재민 문제에 관해 태국 대사관과 직접 접촉을 가지시어 외무부는 인원이 부족하여 기하에게 쓸 수가 없기에 내가 개인 편지로 이 문제를 언급하겠다고 그들에 약속했습니다. 우리 전제민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며 우리 농민들만 이주할 것으로 보아 토지는 얼마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기타 조건들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모든 일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백낙준 문교부 장관, 이윤영 사회부 장관이 공보처장 헬렌 킴과 함께 북한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준비한 포스터를 가지고 평양으로 출발했다. 올리브 박사로부터 고려대의 이인수 교수를 사면해 주도록 간청하는 긴 전문이 왔다. 이 교수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영문학자로 올리브 박사와는 각별한 친구였다. 공산당의 서울 점령 후에 그들을 위해 방송에 참여한 죄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의 구명을 호소해온 것이다. 우리도 이 교수에 대해서 자라온 배경과 함께 영국 유학 시절을 알고 있다. 도남장에 있을 때 대통령은 그에게 영문 번역을 시키려고 했었고 김동성 공보처장 후임으로 기용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대통령은 이런 인재를 희생시켜는 안 된다고 믿는다.